안녕하세요. 피크타임입니다. 제가 유튜브 개설한 지 3주 정도가 지났는데 벌써 구독자가 100분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100명 기념 Q&A를 해보려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엔 영상 올렸을 때 30분, 40분 정도만 봐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첫 영상부터 조회수 1000회가 넘어가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피크타임이라고 지은 이유. 사실 제가 제 이름을 정하게 된 이유를 얘기해드리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제 얘기하는 걸 원래 정말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의 자서전을 꼭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책 읽는 것도 좋아했었고, 그래서 그 생각은 아직까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쓰려고 생각을 하면 막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내 얘기를 들어줄까? 관심 있어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내 책 한 권을 쓰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조금씩 나눠서 조금씩 언론을 해보자.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봐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피크타임이라고 지은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찬란한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 지금은 과정 중일지라도 언젠가 도달할 정점을 위한 기록과 이야기라는 뜻에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MBTI. 제가 원래 MBTI가 검사를 하면 항상 ESTJ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질문을 받고 또 새로 해봤어요. 근데 ENTJ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퍼센트는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첨부해 두겠습니다. 저는 정말 외향적이고 정말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제 일에 있어서는 정말 계획 짜는 걸 좋아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생활 습관과 시간 관리. 일단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관리에 정말 철저합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읽는 시간이 많은 편이라 그 시간을 허투루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정말 다 쪼개서 사용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는 전날 자기 전에 그 다음 할 일들을 무조건 정리를 해둬요. 그리고 제가 일을 다니거나 뭐 리허설 중간중간에 비는 타임이 있거든요. 저희는 뭐 리허설이 몇 시인데 그 전에 잠깐 대기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럴 때는 항상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말고 생산적인 일을 이렇게 막 찾아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떨 땐 주변에서 너 좀 과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까지 매주 주말에 예식장에서 피아니스트로 일했어요. 근데 예식이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하루에 4개가 있다? 그러면 한 예식을 한 30분 해요. 그리고 다음 예식까지 한 30분이 비어요. 그런 시간들이 제가 4개를 한다 하면 30분, 30분, 30분 계속 비잖아요. 그런 시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폰만 하고 있기가.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혼자 차에 가서 책을 읽는다거나 영어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한동안 팟캐스트에 빠져가지고 너무 듣고 싶은 팟캐스트들이 많았는데 사실 팟캐스트 하나 들으려면 한 3, 40분 이렇게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 그냥 집에 있는 시간에 그냥 그것만 듣고 이렇게 가만히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거는 제가 듣고 싶은 팟캐스트를 다 저장해둬요. 그래서 무조건 이동 시간에 운전하면서 아니면 뭐 길 걸어가면서 그럴 때 듣고, 그렇게 저는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이거는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저는 건강을 정말 많이 챙기는 편이에요. 사실 제 친구들이 다 20대, 저도 20대고 물론 제 친구들 중에 그렇게 건강을 아직까지는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 물론 요즘 정말 건강에 대한 그런 유튜버들도 엄청 많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분야긴 하지만, 근데 저는 제 또래에 비해서 건강을 엄청 챙깁니다. 그게 저희 엄마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20대 때 이렇게 너무 열심히 살다가 그때 좀 몸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나 봐요, 20대 때. 그래서 그때 다 무너지는 걸 경험을 하셨대요.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뭐 하고 싶었던 거 당연히 못하고.
그래서 엄마가 제 어릴 때부터 정말 건강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뭐 식습관, 식생활 이런 거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일단 정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최대한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싶어서 정말 잠자는 시간 줄이고 막 밥 좀 거르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1년 전쯤에 제 친구가 제 모습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잠 안 자고 밥 먹을 시간 없을 정도로 네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냐.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 잠주려 하고 막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잠자는 시간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은 꼭 확보를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못하긴 하지만 별일이 없으면 운동은 매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라 특별히 제가 뭐 이런 생활 습관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 특정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하루 루틴.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딱 정해진 시간에 뭐 9 to 6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 틀은 있는데, 그게 운동, 영어 공부, 피아노 연습 이 3개는 제가 하루에서 무조건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주 2회 월요일, 수요일마다 발레를 아침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월요일, 수요일 오전에는 무조건 발레 수업을 가고요. 발레가 없는 날은 무조건 밖에서 달립니다. 뭐 달리거나 아니면 요새 홈트 영상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홈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집 18층이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 해요. 그렇게 하고 뭐 그날 하고 싶은 거 그때그때 제가 선택해서 운동은 매일 하려고 하고 있고, 영어 공부. 제가 한 1, 2년 전부터 영어 공부에 갑자기 빠지고 제가 영어를 꼭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영어 공부도 짬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막 달아서 뭐 1시간씩 이렇게 쭉 하는 건 아니고 20분 하고 좀 이렇게 생활하다가 30분 하고 이렇게 나눠서 제 삶에 녹아들게 하는 게 가장 빠르게 늘 수 있는 학습 방법이래요.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게 전 집중이 더 잘 돼요. 1시간 쭉 하다 보면 3, 40분 지나가서부터는 그냥 앉아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20분, 30분 나눠서 하면 그 20분, 30분 온전히 제 머리에 다 들어와요. 그때 공부했던 그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당연히 피아니스트 그리고 반주자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연습은 매일 해야겠죠. 뭐 당연히 일 많이 있을 때는 연습 못하는 날도 종종 있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제가 정해준 꼭 지켜야 하는 틀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리허설이 있다던가 레슨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연주가 있다, 콩쿨 반주가 있다, 뭐 이런 날에는 조금씩 유동적으로 그 시간에 달라지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는 일과 다짐. 사실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고, 사실 그 일을 다 해내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강박처럼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저는 그 사이클이 있어요. 진짜 제가 막 열심히 살다가 한 2-3달에 한 번 이렇게 번아웃이 한 번씩 오거든요. 제가 그 사이클이 오는 걸 알아도 제가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살고 싶은 욕구가 막 넘칠 땐 저도 주체를 하지 못해서 막 그걸 엄청 해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정말 이렇게 진짜 에너지가 다 떨어져. 막 정말 이제 아무것도 막 할 수가 없어. 그런 시기가 한 2-3달, 길면 4달, 5달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럴 때 저는 일단 지인을 안 만나요. 정말 뭐 친구 뭐 아무도 안 만나요. 최대한 혼자 지냅니다. 그냥 혼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정말 당장 하고 싶은 일들만 해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어폰 끼고 내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계속 걸어요. 그냥 집 앞에 뭐 아니면 좋은 공원을 찾아서 정말 계속 걷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흘려 보내다 보면 제가 다시 해야 할 일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의욕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 그런 뭐 주기가 왔을 때 사람을 만나버리면 전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괜히 의미 부여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저도 말이 이쁘게 안 나가겠죠? 그러면 그 친구랑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왜 말 그렇게 해? 말하면서. 그래서 그럴 땐 저는 일단 폰을 끄고 세상에서 잠깐 사라집니다. 네, 사라져요, 저는. 그리고 마음이 무너졌을 땐 어떠한 다짐도 하지 않아요. 정말 무력해지거든요. 제가 무너지면. 정말 아무런 의욕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걸 아니까 저는 제가 다시 회복할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언젠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저를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그 시간을 그렇게 그냥 둬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나요? 저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잘 느끼는 편이에요. 일단 제가 웃음 장벽이 되게 낮고 정말 저 스스로도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는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웃긴 얘기해도 정말 너무 웃기고 행복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산책을 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날씨에 걷고 있다니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정말 막 배가 고팠을 때 내가 진짜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어요. 그럴 때도 막 엄청 행복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자주 느끼고 그리고 당연한 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 때 그게 갑자기 뭐 당연히 제가 이제는 일을 한 지가 대학교 때부터 일을 해왔으니까 뭐 한 3, 4년 정도 일을 한 기간이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게 무뎌지겠죠. 제가 이렇게 돈을 벌고 피아노를 치며 돈을 버는 게.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정말 피아노를 열심히 쳤는데 내가 이걸로 돈을 벌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딱 느꼈을 때 갑자기 그럴 때 갑자기 행복해집니다. 사실 뭐 음악 대학 아니면 뭐 예술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지만 전공을 살려서 진짜 3, 40년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어요. 특히 피아노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다 합쳐서 1, 2, 3, 4학년 250명이 됐었나? 아무튼 정말 많았거든요. 피아노과가 특히 피아노는 접근성이 좋은 악기고 다른 악기들보다 그 대학교에 뽑는 그 TO도 엄청 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 하는 사람 정말 많고 보면 또 예체능 학원 중에 피아노 학원이 제일 많잖아요. 주변에도.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를 끝까지 살려서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제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피아노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늘 하면서 이렇게 피아노를 옆에 두고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한 정말 행복을 저는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앞으로의 미래 계획. 저는 이 질문을 딱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이 질문이. 저는 항상 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가 하고 싶고 가고 싶은 방향을 확실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해서 그런가 외국, 특히 유럽권 국가에 대한 로망이 엄청 있었어요. 피아노를 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 악기를 제대로 배우려면 무조건 유럽을 가야 한다. 거기서 공부를 무조건 하고 와야 한다. 하지만 다들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잘 사는 편이 아니고 그냥 거의 가난하죠, 그냥.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그냥 한국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벅찼어요, 사실. 근데 뭐 유학까지는 절대 저희 집에서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뭐 보면 제 학교 선배나 이렇게 졸업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꼭 한 학년에 두세 명, 세네 명은 돼요, 같은 과에서. 그런 거 보면 정말 부럽다 생각했죠. 나도 돈 내가 모아서 저렇게 몇 천만 원 이렇게 모아서 저걸 유학 비용으로 다 써서 가는 날이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 졸업 후에 정말 좋은 계기로 제가 2023년 제가 모은 돈으로 그리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정말 20년간 꿈꿔왔던 유럽을 처음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음악 캠프를 하고 오게 됐어요. 그때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다녀오게 됐는데 제 블로그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라와 있는 유럽 게시물이 그때 다녀온 겁니다. 정확히 음악 캠프는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서 했었고 정말 그때 제가 한 3주 다녀왔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내가 그때 정말 저 느꼈죠.
내가 돈을 뭐 어떻게 언제 얼만큼 모으든 뭐 내가 30이 되든 40이 되든 유럽 유학은 무조건 와야겠다. 그 생각을 그때 공부를 거기서 레슨을 받고 연주를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꿈꾸는 미래는 유학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공부에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획해둔 제 미래는 2년 안에 돈 열심히 모아서 제가 지금 26이니까 28 안에는 꼭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한 6개월간 다녀오고 싶어요. 영어는 살면서 저는 꼭 잘하고 싶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는 좀 필수적이지 않나 이제 제가 살아갈 때는. 그리고 그 영어권 나라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그 문화를 접해보고 싶어요. 최대한 젊은 나이에. 그 다음 저는 30 전에는 꼭 독일 유학을 가고 싶어요. 가능하겠죠? 제 마지막 질문.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사실 저는 한 번도 이런 질문을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냐. 저는 정말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뭘 싫어하는 게 뭔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고민을 해서 저를 정의 내린 것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는 사람이고 무조건 그걸 해내는 사람이고 해낼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저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 뭐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봤을 때 이 말이 딱 저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7개의 질문을 제가 답을 다 해드렸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진짜 책 쓰고 싶다. 그냥 이 마음 하나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제 이야기가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기록해두고 싶어서 내 어린 날, 뭐 어릴 적 이런 내 이야기들 아니면 내가 앞으로 내가 이 나이에 지금 26살 이 나이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과 내가 나이가 먹으면서 제가 생각하게 될 것들과 내가 이땐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2년이 지나고 보니 이렇게 살고 있네 뭐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다 기록을 해두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건데 정말 이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좋아해 주시고 정말 영상을 기다려 주신다는 댓글을 다 달아주시고 정말 그런 댓글 볼 때마다 정말 저는 감동이거든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제 친한 친구들이라도 뭐 이런 얘기 자주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가 하는 생각들, 제가 앞으로 뭐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다 꽉꽉 담아 꽉꽉 채워서 업로드 할 테니까 정말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